예, 안녕하십니까.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도 화요일 2부 시간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렸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번 스승의 날은 제가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우리 제가 이제 존경하는 스승님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스케줄 때문에 주말에 뵙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정의 달 5월, 하루하루 좀 기념일을 챙기시면서 뜻깊은 5월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이제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 초심이었다라고 하면, 초심자의 초심자의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조정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갈 텐데요. 이제부터는 약간 좀 흥미로운 얘기들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누구나 아는 내용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까먹게 된다, 잊어먹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전 시간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틈틈이 기본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 VOD를 좀 참고해서 돌려보기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수렴과 발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렴과 발산은 추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세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수렴과 발산의 성질을 설명드리기 전에 차트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평선을 분석을 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분석을 하거나 거래량을 분석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반복하려는 성질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께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내고,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이런 흐름의 패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항상 이러했는데, 이번 구간에서 이러한 같은 패턴, 유사한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전과 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의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100%의 확률은 없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맹신하고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본 성질 4가지인데요. 차트는 이제 반복하려는 성질을 지닌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이제 미래를 예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1번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시세의 수렴점은 가치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아무리 캔들이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 수렴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가치의 수렴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놓고요, 거기서 숫자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라는 종목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절대적인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 이 마켓 자체가 의미가 없죠. 100만 원이면 이 A라는 종목의 주식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짜리 A라는 종목이 이제 100만 원의 가치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사고 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절대적인 가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근데 마켓은 좀 다르죠. 주식시장은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 안에서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종목군들은 하루하루 등락을 거치면서 주간상에서도 등락을 거치고 월간상에서도 등락을 거치면서 과열과 침체를 오가고 있잖아요. 가격의 시세의 변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팔고자 하는 것이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A라는 종목이 100만 원의 가치를 지금 10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10만 원도 갔다가 90만 원도 내려왔다가 80만 원도 내려왔다가 다시 100만 원도 갔다가 변동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주식시장 안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이제 뭡니까 힘겨루기를 통해서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나중에 11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어 갈 때 가격은 변동을 거치되 상승한다라는 거죠.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물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A라는 종목의 가치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등락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과열과 침체를 오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그렇고요. 2번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트 성질 중에 기술적 분석 차트의 성질 중에 세 번째 내용이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것은 약간의 이제 시각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개파락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을 진하게 하고 나서 또 장후반에는 반등이 들어가고 시초가를 위쪽으로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일관된 방향성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장중 아주 짧은 시각에서 보면 하락도 했다가 상승을 한 시장이니까 방향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변했잖아요, 장중에. 근데 방향을 유지하려고 한다. 방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오전에 하락을 했으니까 계속 하락을 하려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2번 중에 시세의 수렴점은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거나 약간의 이제 뭐 개별 테마 종목군들이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클 때 말 그대로 뭐 가격 제한폭을까지 상승을 하거나 연상을 가거나 그렇죠. 상한가 랠리를 펼치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한 3-4방이면 100%가 2배가 나오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었던 종목의 시가총액이 6천억으로 변하는데 한 3, 4일 만에 이 A라는 기업의 가치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상승을 먼저 선반영을 하든 실질적으로 뭐 정말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해도 3, 4일 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루 하루 매출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큰 건수의 주문을 받았어요. 정말 큰 건수의 주문을. 받았을 때 한 3, 4일 만에 200만 원 팔던 게 단기적으로는 400만 원까지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 안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업체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3,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기업의 가치가 2배 정도 상승, 그 이상도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모멘텀이 과연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약간의 긴 시간 동안에는 기업의 가치는 충분히 2배, 3배 뛸 수 있어요. 근데 며칠 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각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15%잖아요. 각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15%인데 각 종목의 가격 제한폭이 15%인데 이 15%라는 것은 당일 상한가가 같다라고 하면 전일 대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15%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요. 15%.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죠. 예, 뭐 정치 테마다, 뭐 대선 테마다라고 해서 연상은 뭡니까? 뭐 몇백 원짜리가 이제 몇천 원 가고 단기간에, 예? 단기간에 그 정도의 모멘텀을 지니는,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모멘텀이 실제로 주식시장 안에 존재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시세는 움직이잖아요. 4일 동안도 상한가 갑니다. 5일 동안도 상한가 갑니다. 올라오면 기업의 가치는 2배, 3배가 단기적으로 뛰어요. 그게 이제 과열 국면이라는 거예요. 과열 국면.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이 TV 방송에서 이제 대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열 국면을 띄면서 너도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사자라고 했을 때, 주가라는 건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과열 국면에 진하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 그런 움직임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과열 국면과 침체 국면을 왔다 갔다 하되, 추세적으로 시세라는 것의 수렴점은 가치이기 때문에 등락을 거치더라도 한쪽 방향성을 길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뜻이 이제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인데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오늘 강의부터 뭐 다음 주 강의 정도까지, 주제의 핵심입니다.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라는 것인데, 그 지난주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뭐 단기 평선이 있었고요. 중기 평선이 있었고 장기 평선이 있었어요. 근데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 세 놈은 뭉치려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 뭉치면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수렴과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이 된다는 것은 한 곳으로 뭉치려고 한다는 성질이고, 확산이라는 것은 뭉쳐진 곳에서 서로 멀어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이려는 성질과 벌어지려는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평선 같은 경우도 수렴과 확산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평선 같은 경우도 결국에 가격 시세 변동에 따라서 따라오는 게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얘도 결국에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가격이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성이나 수렴과 확산 지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보조지표들, 여러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도 수렴과 확산의 성질을 좀 지니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일목균형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심도 있는 그런 분석 도구들 같은 경우도 이 수렴과 확산의 성질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인데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이 이제 공학도입니다. 공학도인데 이제 수렴과 발산 그리고 차트 그래프 직업도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수렴과 발산, 확산이나 발산이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운동 에너지가 응축되는 것.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사고팔고를 하면서 가격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이고 변동성을 부여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그 변동성을 부여하는 이유, 명분 자체가 이제 가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인해서 많이 사고자 했을 때 위쪽 상방의 변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팔고자 했을 때 하방의 변동성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부여해 주는 것을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
하는 것인데 그 운동 에너지가 한 곳으로 뭉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응축되려고 한다. 힘이 계속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수렴이다. 차트 안에서는. 그러니까 힘이 계속 모아진다라는 거는 힘이 계속 모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수렴과 발산을 계속 확산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했잖아요. 수렴을 하고 시세가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 응축된 힘은 다시 퍼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렴이라는 것, 이 성질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이후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힘의 세기를 가지고 또는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해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논하는 거라고 했죠. 저도 타임머신이라는 계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의 확신은 없습니다. 100%의 정답은 없지만 100%의 확신은 있겠죠. 저만의 확신이니까. 근데 100% 맞는다라고 하는 장담, 그런 것은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운동에너지, 그 수렴이라는 것은 힘이 응축되는 것, 한 곳에 계속 모이려고 하는 것, 용수철과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용수철 같은 경우도 늘려놨다가 이렇게 최대한 이제 수축하게 만들어 놓다가 손을 놓게 되면 빵 하고 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모아놓는 것,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철을 조였다가 손을 놨을 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응축된 에너지가 수렴을 거친 응축된 에너지가 발산, 폭발하는 것,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변동을 계속 부여받는 이 가격이 점진적으로 매도세와 매수세가 소진이 되거나 소진이 되면서 한쪽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변동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응축이 되기 시작하면 응축이 되고 나서 이제 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향성은 세 가지. 그렇죠? 방향성은 세 가지. 상방과 하방과 횡보. 그렇죠?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차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렴과 발산 중에 수렴이라는 패턴은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렴 패턴을 공부하시면서 딱 세 가지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락삼각형, 그렇죠? 대칭삼각형, 상승삼각형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오는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점은 이제 1,000원이에요. 저점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가격이 2,000원이고 이쪽의 가격이 1,500원이고요. 이쪽의 가격이 1,200원입니다. 저점을 확인할 때마다 저점으로 내려올 때마다 확인하는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0원부터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2,000원까지 확인을 하고요. 또 다시 내려올 때는 1,000원, 그렇죠? 다시 올라갈 때는 1,500원, 다시 내려왔을 땐 1,000원, 또 다시 반등이 들어갈 때는 1,200원, 또 다시 내려왔을 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고정되어 있죠. 저점은 1,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점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게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누구나 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하락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응축점 지나고 나서 무조건 하락이다. 정말 오래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오래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하락삼각형이 나오면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자, 보세요. 하락삼각형이라고 하는 패턴의
패턴 중에 수렴 패턴 중에 하나인데 고점이 계속 내려오는데 저점은 계속 고정돼 있어요. 저점은 내려오기만 하면 1,000원입니다. 그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요. 그 위쪽에도 안 잡혀요. 내려오면 1,000원. 다만 고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운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매수세는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던 와중에 매도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은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반등이 들어갈 때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000원까지는 기다렸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2,000원 이상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2,000원까지만 오고 종목이 다시 반락을 하니까 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1,000원입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살 생각도 없고 그 밑에서 살 생각도 없습니다. 더 싸게 살 것 같으면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계속 1,000원에만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가고 이전에 2,000원 이상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오질 못했습니다. 더 싸게 팔고자 하니까 고가가 2,000원이 아닌 1,500원이 잡히는 것이고 또 다시 내려섰을 때는 또 1,000원. 매수세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또 이전에는 1,500원, 옛날에는 2,000원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1,800원, 1,900원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았다라고 했을 때 직전에는 이제 1,500원의 고점이 잡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갈 때는 1,200원의 고점이 잡혔다라는 것은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고가가 계속 낮아지는 흐름상에서 응축점을 만나는 지점이죠. 만나는 지점. 결국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내려오다 못해 1,00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진폭이 작아지면서 응축점으로 향하죠. 이게 이제 수렴이고 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매도세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매수세는 고정되어 있다가 1,000원에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만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긴다라고 하여서 하락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이론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삼각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하락 수렴형이 만들어지면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확인 매매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내용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많이 길어지는데 진폭이 컸다라는 것은 보다 더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여기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반등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응축점보다는 많겠죠. 진폭이 점점 작아지니까 거래량도 증가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응축점을 지나면서 거래가 실립니다. 소외됐던 종목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방향성이.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그대로 그냥 박스로 흘러버리든. 그래서 방향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수렴이에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패턴입니다. 하락삼각형, 대칭삼각형, 상승삼각형이에요. 자, 앞에서 이제 하락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대칭삼각형과 상승삼각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칭삼각형 같은 경우는 또 앞에서 이제 이 하락삼각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점점 가격이 내려오는구나. 강도가 증가하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반면에 매수세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하락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고 매수세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 자, 대칭삼각형이에요. 이 대칭삼각형 역시도 진폭이 한 곳으로 향해 갑니다. 자, 하락삼각형도
진폭이 한 곳으로 향해 가고요. 한 곳으로 향해 가고요. 대칭삼각형도 가격이 한 곳으로 향해 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는 앞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고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똑같은데,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똑같은데, 저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점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매도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세도 증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세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더 싸게 팔려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비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인축점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겠죠. 근데 얘는 잠시 후에 이제 상승 삼각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렴형 패턴의 꽃이에요. 얘는 어느 정도 짐작이 좀 되실 텐데, 자 보세요.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A 장웅 씨하고요, 장웅 씨하고 수용 씨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A가 이제 장웅 씨예요. 장웅 씨고 수용 씨입니다. 자, 둘이 다툼을 벌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수용 씨가 장웅 씨보다 기수가 높기 때문에 예, 김수용 씨가 장웅 씨한테 가서 한 대를 쳤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한 대를 친 경우, B가 A한테 가서 한 대를 친 경우, 그리고 반대로 A가 B한테 가서 한 대를 친 경우, 예, 둘이 싸움의 크기는 좀 비슷하겠죠. 어차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친 거니까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맞은 거고. 근데 A하고 B가 싸우려고 하는데 둘이 달려들어서 같이 때렸습니다. 같이. 이 앞전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친 것과 둘이 양쪽에서 붙은 것과 힘의 크기가 다르겠죠. 예. 이러한 경우가 대칭삼각형이에요. 대칭삼각형. 매수세는 가격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매도세는 점점 가격을 다운시켜 가면서 한쪽으로 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쪽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달려가고,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점진적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 둘이 이제 만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면 방향성이 얘보다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해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진폭이 이만큼 컸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웅축점을 지나면서 거래 수반을 해주는 것보다 대칭삼각형에서 거래 수반을 해주면서 방향성을 결정할 때 이 거래량의 크기가 일방적인 수렴 형태보다 절대적으로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대칭삼각형 같은 경우는 상승삼각형과 하락삼각형에 비해서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면 한쪽으로 툭 하고 세게 튀어버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 하락삼각형하고 이제 대칭삼각형을 한 거고요. 대칭삼각형은 그 중에서도 약간 좀 그 방향성에 대한 힘의 세기나 강도가 특징적으로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삼각형인데요. 상승삼각형은 간단해요. 이게 이제 하락삼각형이었죠. 이게 이제 상승삼각형입니다. 하락삼각형을 엎어놓으면 돼요. 그냥 엎어놓으면. 가격적으로 보면 매도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000원이고요. 여기가 1,000원. 여기가 뭐 1,500원 하죠.
여기가 1,800원입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싸게 팔 생각이 없어요. 2,000원만 올라오면 팝니다. 2,000원만 올라오면 그 이하로 싸게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매수세 같은 경우는 저점이 이제 계속 높아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식 A라는 종목을 그 고점이 고정되어 있는 이 수렴 형태의 이 종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을 비싸게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응축점인 2,000원에서 만나겠죠. 예, 성질은 비슷해요. 하락삼각형과 상승삼각형의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엎어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대칭삼각형까지 결국에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좀 들어보신 건데, 매매 방법에 있어서는 확인 매수 하셔라. 확인 매수 하셔라. 방향성은 대칭삼각형은 당연하죠. 진폭을 가지고 일정한 진폭을 위아래로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를 위아래로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튀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 수반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거래 수반까지.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뭐라 그랬나요? 거래량 강의할 때 신뢰도. 간혹 가다가 이 삼각형 이 차트의 이제 수렴 형태는 차트를 그리면 조금 이따 이제 그려서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요,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식 투자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어떤 기계들만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번에는 뭐 정확히 뭐 1820원이야. 예, 고점이. 그리고 다음 이 1820원 고점으로 인해서 반락이 됐을 때 이번 저점은 1240원이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율대로 똑같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거래량을 왜 확인을 해야 되냐라면, 진폭을 지니는데 간혹가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렴 형태는 알고 있는데 매매하시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진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응축점이라는 게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호가의 오차도 없이 얼마입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대칭삼각형을 지나가고 있던 와중에 얘가 여기서 살짝 넘어갔어요. 이렇게 살짝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가격만 위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가격만.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은 신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량 강의할 때. 이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시세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얘가 만약에 넘어갔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다시 수렴을 거치고 응축점으로 왔을 때, 응축점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회귀했다가 다시 넘어가는데 거래가 실려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실립니다. 수반이 되는 흐름상에서 넘어갔을 때, 이전에 거래가 없을 때 넘어갔던 것보다 이번엔 믿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 나오는 이 방향성을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매매 대응을 하실 때는 수렴 형태 세 가지 중, 하락삼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렴의 응축점을 지나고 하락하는 거 아니다. 상승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응축점 지났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지 몰라도 지금 현 시장에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전에 참 예를 오늘 참 많이 드는데, 이전에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골든크로스 이평선 분석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넘어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정배열 전환이 될 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골든크로스 나오면 매수 신호 맞습니다. 응? 매수해야 된다 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내용들은 웬만하게 그냥 차트 약간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타는 내용들이거든요. 타는 내용들. 요즘에는 골든크로스 나오면 음봉 떨어져요. 음봉.
음봉 떨어지면서 하루 쉬었다 올라옵니다. 응?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렴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따라서 상승삼각형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다. 방향성 확인하시라.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는 거래량으로 확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고요.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종합지수 차트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9월달, 10월달, 8월 조정 이후에 우리 시장 수렴 한 번 더 거쳤거든요. 일단 한번 보세요.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대칭삼각형,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이 모두 있는데요. 중요한 구간마다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마다. 자, 보시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2004년도 말, 2007년도, 2010년도예요. 2004년, 7년, 10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4년도부터 보게 되면 2004년도부터 보게 되면 자, 이쪽 구간이죠. 화면이 좀 잘 보이실까요? 예. 자, 여기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구간인데요. 눈에 어느 정도 좀 들어오시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에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한번 보시면 고가는 요거죠. 선이 좀 안 보이실 텐데 선을 좀 굵게 볼게요. 자, 요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 중에 뭡니까 이거는? 상승삼각형이라고 하는 수렴 형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점이 점점 높아져요. 이렇게 점점. 저점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고점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계속 걸리죠? 계속. 그렇죠? 계속 걸리죠? 그리고 양봉이 한번 출현하고 거래가 실리면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칠판 쓰는데 썼다 지웠다 하느라 좀 많이 바쁘네요. 오늘 안 그래도 스튜디오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저점. 그쵸?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계속 고정되어 있죠. 그 뭡니까? 이게 이제 상승삼각형.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더 비싸게 사려고 한다. 반면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가격대만 오면 그냥 파는 겁니다. 이 가격대만 오면 파는 거예요. 그 밑에서 팔지도 않고 그 위에서 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응축점을 지나가면서 양봉이 출현 변동성을 늘려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죠.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승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2007년도였죠. 2007년도 말을 한번 볼게요. 2007년도면 참 당시에 뭡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자 그쵸? 뭐 하나 그 뭡니까? 금융위기 직전까지 우리 시장이 1700, 2000포인트, 1700을 거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참 지금 시장 체감에 비해서는 정말 꿈만 같았던 장이죠. 꿈만 같았던 장.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작년 8월달 조정 거치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시기에 우리 시장에 수렴권이 나왔습니다. 그걸 이전에 이제 첫 시간에 2003년도부터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우리 시장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봐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2007년도 여기에요. 여기. 앞에서 이제 상승삼각형을 봤고요. 이쪽은 보시면 대칭삼각형이 잡힙니다. 잠깐만요. 너무 길게 그었네요.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칭삼각형이 잡힙니다.
대칭 삼각형. 여기 지금 보시면 고가, 저가, 고가, 저가, 고가. 그쵸? 이게 이제 대칭 삼각형의 수렴 형태입니다. 고점도 내려오고 저점도 올라가고 하면서 웅축점에서 방향성이 세게 만들어지는 대칭 삼각형이에요. 대칭 삼각형.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고점도 내려오고 매도세도 강해지고 매수세도 강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확인되면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그러니까 단 한 가지예요, 시청자분들. 이후에도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진행을 할 텐데, 기술적 분석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실까? 자, 보세요. 여기다 한번 보시면 대칭 삼각형이라고 해서 상하가 완전히 대칭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의 기간 동안 1,000원짜리가 500원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뭐 1원짜리가 1원이라는 주식의 가치는 없습니다. 5원이 최저인데 5원짜리가 500원까지 주식이 상승을 저점이 높아집니다. 저점이 높아집니다. 1,000원짜리가 500원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근데 이 진폭을 한번 보시면 이건 완벽한 상하 대칭이잖아요. 상하 대칭. 위쪽도 500원만큼 떨어지고 밑에도 500원만큼 올라오고 완벽한 상하 대칭이잖아요. 이런 형태들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만들어지기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차트 그림도 한번 잘 보시면요. 고점이 내려오는 각이 저점이 올라오는 각보다 더 큽니다. 더 기울기가 보세요. 이게 이제 대칭이라고 했을 때, 완벽한 대칭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점이 더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저점이 더 느리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점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고점이 내려오는 각이 더 크잖아요. 더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점이 내려오는 각이 더 크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그 강도보다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강도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매도세가 더 빠르고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러 만났을 때, 앞으로 대면했을 때 더 강한 놈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도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십시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건데요. 아무리 어려운 패턴을 하더라도 이 본질을 벗어나는 패턴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거. 그래서 이 해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볼게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말인데 2010년도 말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찾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 일단은 2010년도 말보다 작년 흐름 좀 봐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8월 충격이 있었고요. 9월은 비추세 구간,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의 그냥 등락만 거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8월달, 9월달 이 구간상에서는 제정신인 투자자들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패닉이었잖아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3, 4% 급등해버리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3, 4% 급락해버리고, 그렇죠? 비추세 구간에서 갈피를 못 잡은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리고 나서
대칭 형태. 똑같은 대칭 형태죠. 앞에서 봤던 거하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분출점에서는 시세가 움직여버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이후에 이제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번 구간상에서도 이 추세라는 것은 이후에 계속 연속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요. 이 상단은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넘어가게 되면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하단 영역 같은 경우도 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때 저항 역할을 하게 돼요. 저항 역할을. 그래서 지난주 중반 영역권에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시장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툭툭 밑에서 지지 확인을 했던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이전에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만들어놨던 이 추세, 수렴의 하단 부위 때문에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계속 연속이 됐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파락으로 깨져버린 거죠. 개파락으로. 저항의 돌파, 지지의 돌파 패턴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후에 할 텐데요.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이거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렴과 발산 지금 세 가지 패턴 했고요. 종목 내일 적어봐야죠. 홈런주. 홈런주로 봐야 되는데 오늘도 시간이 참 부족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김수용 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증권. 오늘 54,000원 출발인가요? 그리고 종가 관리하면서 59,000원에 마감을 했죠. 시초 대비해서 양봉으로 상승은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하락세가 없는 약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증권주예요. 증권주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게 증권주고, 시장이 내리면 내리는 게, 같이 내려주는 게 증권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시장이 강하게 깨졌는데도 얘는 내려온 폭이 없죠. 이미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도 했고요. 최근 수급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 일부에 김수용 팀에 편입되어 있는 이 삼성증권 같이 좀 보시면서 매매 좀 같이 해보세요. 나쁠 것 없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5월, 좀 알차게 시장과 함께, 시장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